파면 이후에 처음 뵙습니다. 파면 선고 때 의원님 어디 계셨습니까? 파면 선거 때 네. 당 회의실에 있었죠. 당 회의실에. 같이.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그렇죠. 예. 그날 아침에 나오면서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네. 또 며칠 99.9999% 파면을 8대0 파면을 확신했지만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0.0001%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만에 하나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 네. 저선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되겠지만 그러면 국회에서 한동안 살아야 되겠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짐을 싸들고 왔다가 그날 저녁에 생각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바깥에서 뭐 축배를 드는 일도 네.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몰라서 네. 들어가서 이제 짐을 그제서 풀었죠. 참 오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긴 시간이 예. 걸렸고. 그리고 예. 폭삭 소가수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잘하셨네요. 재밌더라고요. 예. 눈물도 많이 나고. 힐링. 근데 문영배 이 대행이 이제 파면 선고의 주문 낭독 이후에 예. 조국혁 신당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제 눈물을 막 흘리고 또 감격적이더라고요. 그 그게 모습이. 예. 여러 가지 감정이 일단 눈물이 날 줄 몰랐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네. 눈물이 났더라고요. 울어야지 이건 아니죠. 예. 나도 모르게. 나는 울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리고 한 5분 정도 딱 듣고 한 3분에서 5분 듣고 네. 8대0이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의견이 나뉘면 기각이다 각하다 주문을 먼저 하고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데 그동안 그래왔죠. 근데 이제 뭐 적법 절차 요건부터 쭉 따져 들어가는데 적법 절차 요건과 관련된 쟁점을 싹 해소한 다음 네. 순간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 걸린다면 적법 절차 요건에서 걸렸을 그렇죠. 텐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적법 절차 요건이 딱 완결되는 게 한 5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거 됐다 하면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살펴봤고 네. 바로 뭐 입장을 내야 될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수첩에 다 받아 적었거든요. 예. 빼곡히 예, 받아 적었네요. 수첩에 다 받아 적었는데 6페이지 네. 6페이지 받아 적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11시 22분 이렇게 주문 8대0 해서 11시 20분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또 보이나요?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표시해놨어요. 11시 네. 22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쭉 이제 들으시고 이제 받아 적으시면서 어떤 예.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예. 받아 적으면서는 뭐 그 여러 가지 인상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다시 이제 결정문이 나온 다음에 결정문을 또 다시 쭉 읽잖아요. 맞아요. 결정문을 쭉 다시 읽는데 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어.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개헌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쭉 얘기하면서 그 윤석열의 주장을 민간인 윤석열, 네. 피의자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의 주장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다 논박을 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이다 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망상에 빠져 있다. 이게 점잖게 써서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 판단. 자의적인 판단이란 건 뭐예요? 네. 지멋대로 한다는 얘기거든. 자의적으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주관적도 아니야. 자의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지멋대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네. 그다음에 현저히 비합리적이다. 그냥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 구조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인데 앞에 현저히까지 붙였어. 현저히. 정신머리가 나갔다. 그리고 지멋대로 했다. 네. 합리적 근거라고는 그래도 요거는 뭐 있을 만하네.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얘기가 몇 차례 나와요.
망상 공화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영배 대행이 읽은 것은 이제 요지니까 그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정문은 보면은 네. 114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114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 쭉 다 형광펜으로 치시면서 쭉 읽어봤더니 제일 기억에 딱 들어오는 것은 윤석열 망상에 빠진 망상 공화국의 사람이었어요. 대통령 예. 망이야. 아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싶어요.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 이게 몇 차례 반복돼요. 요 문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줄을 걷던 사람은 곽종근과 조성현이죠. 네. 곽종근 곽종근 사령관. 그 다음에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네. 이분은 곽종근 사령관은 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조성현은 그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분. 근데 국회 경내로 이미 들어간 군인들에게도 지시를 하셨더라고. 사람 없는 곳에서 대기해라.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성현은 위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서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네.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 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각각 지시하였다. 야, 그렇게 하나하나 결정문에 다 써놨군요. 다 써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결정문이 뭐 누구는 뭐 헌법의 교과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물론 이 결정문의 가장 큰 미덕은 일반인도 읽기 쉽게 썼다라는 점이에요. 가장 큰 미덕이고, 그 다음에 소위 계엄, 내란, 대통령 직무에 관련된 어떤 뭐 교과서라고 할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관련된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했어요. 네. 사실 인정도 잘했지만 총망라했어요. 그런데 결론 부분은 교과서라고 보기 어려워요. 결론 부분. 예, 원래 결론은 서너 줄이면 끝나는 겁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므로 파면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딱 한두 줄, 한 네 줄, 다섯 줄 쓰면 되거든요. 노무현 박근혜 때도 다 그랬어요. 이번 근데 이번에는 5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요. 어떤 면에서? 시간이 늦어진 게 두 가지. 왜 이게 시간이 늦어졌을까라고 보면 김복현, 조한창의 별개 의견이 있습니다. 별개 의견이 뭐냐면 소위 형사소송법의 그 증거법칙, 형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엄격한 증거법칙. 네. 특히 검찰에서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예전에는 검찰 피신의 증거 능력이 큰 과오가 없으면 무조건 인정이 됐거든요. 사인하고 이렇게 했으면. 근데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22년인가에 바뀌면서 그 검찰 피신도 본인이 부인하면 법정으로 불러와서 법정에서 진술한 걸 위주로 법정에서 진술한 거를 그 증거로 채택하게 됐어요. 그 부분을 저쪽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열심히 주장을 했고, 특히나 이진우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관련해서 이진우가 검찰 피신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대통령 지시 없었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고, 김현태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 할 때는 뭐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시가 없었다, 뭐 케이블 타이도 뭐 문을 그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거로 쓸 거냐 말 거냐 사실 인정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많았구나. 그리고 이게 절차 지연의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였구나. 근데 그것을 소수 의견으로 쓰지 않고 별개 의견으로, 즉 주문의 합리성,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보충 의견과 별개 의견을 다 받아준 거예요. 재판장이. 그다음에 정형식이 주심이잖아요. 정형식 재판관이 쓴 거예요. 형식상 8대 0이면 주심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다 써갖고 올라오지만 주심이 집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결론 부분을 5페이지를 쓰면서 거기에 아니 뭐 그래 선회해 볼게, 뭐 그 국회가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야, 국회도 협력과 협치 뭐 존중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서 본인이 뭐 무슨 뭐 책임감을 윤석열이 느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면이야. 논리 구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단도 사족이거든요.
사족이에요. 근데 사족을 결론에 썼어요. 네. 이유 부분에 안 쓰고 결론에 쓴 거야. 판단을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8대0 판단을 하는 데는. 다만 여기다가 나도 노력했어를 누군가는 쓰고 싶었다. 국힘 네. 쪽에 상대로 해서. 그리고 민주당도 조금 뭐 민주당과 야당도 좀 예. 까긴 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그것을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 주문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8대0 주문을 네. 완성해내기 위해서 결론 부분을 좀 양보했다 이렇게 보여요. 저는 뭐 대한민국은 저의 민주공화국이다. 뭐 그것과 뭐 대한국민 뭐 이 표현이 좀 눈에 띄던데 예. 결론이 이제 길게 된 것은 예. 그런 뭐 결론이 길고 아니 5쪽짜리 결론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원래 내용을? 결론은 서너 줄이에요. 넣어놓은 거 결론 부분은. 눈에 들어온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국힘이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도 잘했다는 거 아니다. 당신들도 국회 운영에 책임이 있다. 결론 부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이재명 심판 선거다. 음. 라고 어제 권성동이 얘기를 하잖아. 뭐 오늘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뭐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권성동 그리고 원내대표. 그거를 헌재의 그 결론 부분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쓰이라고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양보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엔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예. 8대0을 만들기 어떻게든 8대0 전원일치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 고통의 시간 또 여러 가지 숙고의 시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